2부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보려고. 네. 너무 전문적인 분위기로만 낸다라고 해서 그냥 팬미팅처럼 그냥 편하게, 아까 누가 질문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직접적으로 이거 삽니까? 팝니까? 뭐 이런 얘기 말고 그냥 편한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거예요. 요즘 두쫑쿠 얘기 많이 하시죠. 두쫑쿠. 두쫑쿠 드셔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쫑쿠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CU 약간 검색해봤거든요. CU 편의점에 판다 그래서. 근데 근처 편의점은 전부 다 재고가 동났더라고요. 야, 진짜 인기 많구나. 이게 인기가 있었는지 이제 몇 달 됐다고 하는데 전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농담 담아서 두쫑쿠를 먹어본 남자는 애인이 있는 사람이다. 두쫑쿠를 못 먹은 사람은 애인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 사람이 이제 애인이 있나 없나라고 확인할 때 혹시 두쫑쿠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사람이 애인이 있나 없나 확인할 때 두쫑쿠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무 다나요? 저 단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안 먹어봐야 되겠다. 두쫑쿠에 대해서 이제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밀키웨이 영어라고 그 영어 방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키웨이 영어라고 치면은 유튜브 방송 하는 게 있어요. 또 그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쨌건 그 두쫑쿠 관련해서 다루는데, 두쫑쿠를 최근에 기사가 외신에서 다뤘습니다. 어디서 외신에서 다뤘냐면 BBC에서 다뤘어요. BBC는 이제 영국 방송이거든요.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왜 BBC에서 두쫑쿠를 다루지? 그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유행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물론 인도 같은 거 다루고 중국 기사 같은 거 다루고 이런데, 중국에서 유행하는 거 뭐 패션이나 이런 거 유행하는 거 우리가 기사로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경제 이런 쪽으로 뭐 다뤄가지고 외국 기사들을 다루는 거지, 이게 인도에서 뭐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루진 않아요. 근데 BBC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파급력, 우리나라 문화의 파급력이 외국으로 그만큼 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반대로 생각해보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유행이 빠를까? 왜 이렇게 패션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 되게 민감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민족이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스스로도 느끼죠. 빨리빨리 민족. 그거 아세요? 그 공항에서, 외국인들도 이제 공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다 생각해서 같이 뛰어간대요. 한국인들이 뛰어가면 뭔가 이유가 있다.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거기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뛰어가면 같이 뛰어가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이다. 사계절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강하게 뚜렷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유전적으로 이 사계절이 빠르게 변화되는 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거죠. 예를 들어서 봄에 빨리 씨를 준비해야 되고, 여름에 열심히 농작물을 기르어야 되고, 가을에 빨리 출사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동남아처럼 그냥 빡 뿌려놓고 맘만 뒤로 언제든 되겠지, 언제든 먹을 수 있겠지,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죽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밀 농사의 북방 한계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까지만 이제 쌀 농사가 가능하고, 그 위에는 이제 밀 농사를 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쌀 농사를 짓는 북방 한계선 위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든 쌀 농사를 짓고 있는, 그게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게 좀 강하고, 빨리빨리 민족, 요게 성향이 좀 강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유행이라고 하는 건 남의 눈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남이 뭘 하는지를 따라간다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게 남이 파종할 때 같이 눈치 봐가지고 빨리 안 하면 못 따라가면 죽는 거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보면 전체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국이나 서양들을 보면 이제 개인주의 성향도 굉장히 강하죠. 크게는 한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제 강의 한번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동양과 서양에서의 어떤 사고나 어떤 건축 양식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요인 한 가지, 좀 의외인데 비입니다. 강수량. 강수량이 유럽 같은 경우는 연중 좀 고르게 내리는 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려요. 그러면 연중 기후도 온난하고 거기에 이제 비도 꾸준하게 내리면 밀농사를 짓기 좋거든요. 근데 밀농사 한번 그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밀농사, 밀레 파종 같은 거 보면 여기에 그림들이 나올 때 보면 혼자 막 이렇게, 아니 두세 명이 이렇게 씨 뿌리고 있죠. 그냥 씨 이렇게 뿌리고 있죠. 근데 모내기 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한 줄로 서가지고 막 열심히 같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번에 오니까 요거를 모아두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보호를 쌓아야 되고, 저수지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단체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죠? 품앗이. 내가 도와주고 너도 날 도와주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 품앗이가 없으면 농경이 유지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숟가락을 몇 개인지, 저 사람 도망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죠. 그래서 전체주의,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신경 쓰면서 관리하면서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고, 어떻게 보면 간섭이고, 그리고 약간 피곤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으로 통하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집안의 분위기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동양도 서양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 중에 주요 이유가 일단은 공업화도 있는데 건축 양식의 변화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이 결국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다가 가장 기본적이 되는 벽을 막 지어요. 벽으로. 그렇죠? 벽으로 집을 지으면 벽은 뭐가 되죠? 단절. 공간의 단절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개인의 공간이 계속 존재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벽을 짓잖아요? 그러면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져.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물러지는데 벽은 이렇게 쓰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건물을 계속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의 건물은 뭐가 있죠? 기둥 밑에 뭐가 있나요? 돌 있잖아요, 돌. 그래서 옛날에 그 고구려 그 건국신화 보면 기둥 밑에 이렇게 뭐 칼 숨겨졌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중심의 건축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둥 중심의 건축 양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둥은 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계속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건축 양식을 보면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궁 가보세요, 궁. 우리나라 고궁에 가보면 문이 이렇게 위로 열려, 위로. 문이 위로 열리면서 그 공간이 그냥 열려버립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간을 나누는 문화가 아닌 거죠. 딱 잘라서 나누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공간이 나누는 문화가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더 주변과 더 연결되어 있는, 더 주변과 나누는 그런 생각을 나누는 전체주의가 더 가깝다. 그거 보세요. 그 기둥식의 어떤 양식들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런 기둥식 양식을, 동양의 기둥식 양식을 따라서 서양에서 만든 건물들이 뭐게요? 유리벽 건물. 지금 이제 외벽 유리 건물. 그게 이제 동양 양식을 따라해서 서양과 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기둥식이잖아요, 그게. 기둥 이렇게 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열려있잖아요, 거기는 또 조금씩. 그 차이를 좀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변화가 됐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우리나라 동양은 전체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양은 개인주의적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 이런 벽식 구조 문화들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개인화되고 있다. 이런 질문을 이제 드리면, 원숭이, 사자, 바나나 이 세 개 중에서 연관성이 있는 걸 꼽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북방 한계선, 쌀 농사의 북방 한계선, 중국에서 이 북방 한계선 이남과 이북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에 또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데, 서양은 진짜 100이면 100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숭이와 사자라고 얘기해요. 야, 원숭이와 사자가 동물인데 원숭이랑 바나나를 대체 왜 엮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양의 사람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데, 사자가 원숭이를 먹기도 하지만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 건 그 인과관계로서 당연한 건데 그거를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양은 연결성, 인과관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분류, 체계, 딱딱딱 나눠지는 그것들을 선호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원숭이랑 사자랑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비율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개인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점쿠의 해외에서 우리나라 두점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행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워낙 빠르게 일어나니까 해외에서도 뭔가 상품이 있을 때, 뭐 새로운 상품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먼저 가지고 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테스트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관심 있으면 글로벌로 통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베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하고 빠르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면 뭘 해야 돼요. 근데 서양은 뭐 인기 있고 재밌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뭐 괜찮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SNS 뭐 뜬다 그러면 순식간에 쭉 따라가고, 유튜브 뭔가 유행이라면 쭉 따라가고, 굉장히 빠르고 눈치 빠르게 움직인다. 사실 그게 좀 강점이기도 하죠. 뭐 그런 강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이 미장 따라가는 현상은 당분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매크로 변수가 크게 터지면 미국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분명히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흔들렸죠?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코스닥, 물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긴 했지만 현대차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약간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린란드와 유럽이 흔들리고 부딪힌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현대차 강세를 보였던 건 로봇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었고, 오늘 KB증권에서 80만 원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현대차는 그게 있죠. 이제 관세, 미국과 EU의 관세 충돌이 있으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들이 현대차와 경쟁하는 건 이제 폭스바겐밖에 없어요. 폭스바겐이 미국 점유율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게 현대차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은 좀 아니죠. 현대차 20만원대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괜찮겠죠? 끌고 가고 싶다.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한 20% 줄여둔 상태에서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55만 원 정도 됐죠. 이 정도면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좀 줄여놓고 가지 뭐. 나중에 또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삼전 한익 둘 중에 하나 터진 쪽이 다음날에 더 오르던데 그렇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때 아마 뭐 하이스 뉴스라든가 반도체 뉴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아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코스닥 부양체로 해서 코스닥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대형주예요.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갈 거고 5,000 돌파해서 5,500 정도 갔을 때는 대형주 중심부터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대형주를 팔고 중성주를 빨리 갈아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자체는 종목이 굉장히 압축돼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으신 분들은 괜찮을 텐데 거기서 만약에 빠져나오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 장.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알테오 좀 두드려 맞았는데 바이오 같은 거 들고 계시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실 텐데 지금 빠진 종목들을 막 홀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급하게 포모에 빠져서 뭔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물론 이미 전차가 없었다 그러면 소외되고 힘들겠지만 이거를 너무 급하게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회가 또 올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기회를 맞으면 되지 여기에서 만약에 갈아탔다가 거기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왜 떨어지냐? 지금 제약바이오가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 크게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알테오젠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해서 IV라고 하는 이게 정맥주사 있잖아요. 정맥주사. 이 정맥주사를 여기 엉덩이에 놓는 피하지방 주사 SC라고 하는데 피하지방 주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어요. 면역 항암제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임상 3상을 통과했습니다. 머크로부터 앞으로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약금 이미 받았고 그다음에 마일스톤 받고 있고 마일스톤이 끝나면 로열티를 받게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뭐 4%에서 5% 정도는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실적을 감안하면 알테오젠 주가가 지금 가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머크 3분기 실적에서 이제 공개된 걸 보니까 머크에서 우리가 로열티를 내는 거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로열티를 내는 게 2%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알테오젠의 매출,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된 거죠?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된 기대감이 빠지니까 알테오젠의 주가가 팍 내려간 거예요. 폭삭 사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알테오젠이 빠진 게 지금 우리가 본 게 로열티가 빠진 건데 그럼 다른 기업들은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지금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이 보면 뭐 인펜티지랩도 있고 페트론도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에이벨 바이오도 있고 이런 기업들 뭐 에이플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여기도 그러면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가치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감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팍팍팍 무너진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알테오젠이 앞으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냐? 이게 좀 애매한데 알테오젠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4% 5% 받을 거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알테오젠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거 머크랑 비밀 계약이 있어서 이거 공개 못해 라고 했는데 머크가 지금 얘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난감한 상태인데 알테오젠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최근에 보면 오늘 언급을 했는데 우리 사업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로열티는 어떻게든 우리는 공개할 수는 없고 머크랑 다시 얘기해볼게. 근데 우리는 공개할 수는 없어. 근데 다른 사업 잘 되고 계약 우리 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본질은 벗어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만 강조하고 있어서 신뢰도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알테오젠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굵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급락이 나고 완전히 무너질 거냐 이게 가치가 아예 없었던 거냐 보면 또 그런 건 아니죠. 마일스톤이 들어온 다음에 로열티가 들어올 거고 다른 계약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 기술의 실체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 회사를 때리고 안 좋게 보는 것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확차 확정인가요? 3% TV 하차가 아니고 저는 확대예요. 확대. 3% TV 지금 클로징 벨에 일주일에 3번 나가고 있는데 2월 2일부터 오프닝 벨 시간 8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이제 매일 출연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오후에 지금 박근영 부장님이 하시는 방송 중에 하루를 제가 나가서 방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차가 아니고 확장, 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개고생하게 생겼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 방송을 해보니까 클로징 벨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알고 있어야지 대응하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프로TV 청와대에서 본다던데 명예커가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보시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3프로TV의 영향력이 확실히 큰 것 같긴 해요. 주변에 인사이트 뛰어난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없나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들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정리 안 된 분들과 얘기하면 힘든데 생각이
생각이 정리된 분들과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제 생각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뭐 IT의 신 이영수 같은 분, 이영수 대표님을 만나도 그분이 IT를 정리해 준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좀 편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얘기도 정리된 걸 이제 얘기 듣다 보면 제 생각이 오히려 안정적이 되면서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3프로에서 제가 김정일 본부장님과 얘기한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좀 고쳐봐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또 관점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 다음 주 일단 수요일에 라이브를 할 텐데 중간에 긴급 라이브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린란드 관련된 이슈가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뭐 확장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3프로TV에서 얘기하겠지만 3프로TV에서는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패널도 있고 진행자가 진행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처럼 이제 시간을 두고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편하고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고 사업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도움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3프로와도 좀 더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잘못하는 게 제가 모르고 실수하는 거 있으면 너무 그냥 뾰족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좀 잘못했어요. 요거 좀 수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직전에 블로그에도 공지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방송 직전에 바로 공지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혼자 방송을 준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미국 시장 일단 선물은 상승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보니까 트럼프 타코에 대해서 약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타코가 없으면 우리 무너질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내일 3%에서 얘기하겠지만 내일 뭐 갑자기 긴급 라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주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블로그 댓글 같은데 남겨주세요. 뭐 이런 거 궁금한데 이런 주제 좀 다뤄주시면 어때라고 하면 제가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얘기를 줄 테니까 한번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안녕.